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우주 탄생에 대한 여러 가지 현대 과학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27년도는 미국의 허블이 천체 만환경을 통해서 우주가 점점 적색 편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해이기도 합니다. 허블이 발견한 거로는 우주는 적색 편의를 해서, 그러니까 적색의 파장을 가지는 것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 하면서 우주가 점점 팽창하고 있다. 그래서 우주가 지금 급속히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고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빅뱅 이론이 완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주가 점점 팽창을 하니까 맨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이 점에서 우주가 탄생이 되었다. 그래서 대폭발을 통해서 우주가 급팽창,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팽창이 되고 우주는 지금도 계속 팽창 중이다. 그게 이제 1927년도에 미국의 허블이 이제 발견한 거죠. 적색 편의를. 근데 이 같은 해에 유럽에 있는 벨기에 과학자인 조르주 르메트르라는 사람이 태초에 원자 가설을 주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태초에 이제 원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본 거죠. 그래서 시간이 시작되는 시점인 빅뱅 때, 그래서 빅뱅이 이제 137억 년 전에 우주의 시작이었는데, 빅뱅이 처음에 한 점에서부터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터져 나오면서 우주가 형성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처음에 시작점으로부터 한 3초, 1초, 요때 이제 대부분 이제 물질들이 이제 만들어지지만은 그 전에 이제 가장 짧은 시간인 10의 마이너스 43승초, 그래서 0에서부터 요 10의 마이너스 43초까지를 우리가 플랑크 시간이라고 그러죠. 이 플랑크 시간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뭐가 뭔지를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랑크 시간이 지나면서 우주가 원자 핵과 전자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이제 그 우주를 떠돌다가 우주가 탄생한 지 38만 년이 지난 시점에 온도가 점점 식으면서 물질들이 결합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원자 핵들이 초기에 만들어진 수소나 헬륨의 원자 핵들이 주변을 떠돌던 전자, 그러니까 원자 핵은 플러스죠. 그 다음에 전자는 마이너스죠. 그래서 요거를 온도가 뜨거울 때는 이게 이제 합쳐질 수가 없죠. 플라즈마 형태로 막 부글부글 끓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온도가 점점 식으면서 얘네들이 결합을, 원자와 전자가 결합을 하면서 빅뱅 후 38만 년 후에 최초의 원자가 만들어지고, 원자와 더불어서 광자, 빛이 만들어지면서 빛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그 빛이 우주를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137억 년 달려가서 이제 겨우 이제 그 빛이 우주의 끝까지 계속 달려간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한테 오는 게 바로 1965년인가 이때 펜지어스하고 이 사람들이 발견한 우주의 배경 복사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시작되는 시점이 빅뱅 때 빛이라든가 은하라든가 별, 이런 우주의 만물들이 모두 한 개의 초고밀도 원자 속에 응축되어 있다가 폭발해서 뜨거운 액체 상태의 플라즈마에서 이게 이제 팽창하는 우주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빅뱅 한 후에 3분이 지난 후에 온도가 저하되고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을 해서 수소와 헬륨의 원자 핵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양성자는 이제 플러스, 중성자는 이제 전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합해져서 수소와 헬륨 이런 그 핵이 처음에 만들어진 것이 빅뱅 후 3분이 되겠습니다. 빅뱅이 38만 년 후에 온도가 점점 저하되고 전자가 안정적인 핵에 붙잡혀서 원자가 생성이 되겠습니다. 이 전자가 바로 이제 그 광자죠. 그래서 광자가 돼서 광자는 빛이죠. 빛이 우주를 자유이동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965년도에 펜자이스와 우드로 윌슨이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들이 측정한 것은 우주의 모든 영역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들, 배경, 잡음, 이게 도대체 뭐냐? 비둘기가 똥 싼 거냐? 무슨 소리가 계속 잡음이 들려왔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우주의 배경 복사다, 이렇게 발견되겠습니다. 137억 년 전에
38만 년이 흐른 후에 만들어진 빛, 전자, 광자가 우주의 끝까지 가서 거기서 다시 복사돼서 반사돼서 오는 거기 때문에 우주의 배경 복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주의 나이를 측정할 수 있게 된 거죠. 우주의 배경 복사인 이 마이크로파 빛은 빅뱅 후에 38만 년 후에 만들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플라즈마 물질에서 분리되어서 나온 복사가 빛이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 에너지를 잃고 식어서 현재 2.73K라는 온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의 배경 복사의 측정으로 인해서 이걸로 인해서 급팽창 이론이 합리화가 되는 거죠. 알게 된 거죠. 1905년에 아인슈타인 박사가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를 하죠. 이때 이제 발표한 이론, 공식이 E는 MC 제곱.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은 항상 모든 것을 실제적으로 관측하고 측량하고 뭐 실험하고 테스트하고 해서 어떤 그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도 예측을 할 수가 있지만은 자기가 만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공식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공식에다가는 모든 것들이 놓으면은 그 공식이 뭐 변함이 없이 유지가 될 때 그 공식이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 박사가 일반 특수상대성 이론 1905년에 발표한 여기에 의하면 E는 MC 제곱이다. 그래서 E는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죠. 에너지는 M은 질량, 무게죠. 그다음에 C는 이제 빛의 속도죠. 그러니까 빛의 제곱. 그러니까 빛의 제곱 이거 어떤 그 질량에다가 빛의 제곱을 곱하면, 그러니까 질량이 무거울수록 이제 에너지가 많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빛의 속도로 이제 속도가 점점 할수록 에너지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론이 E는 MC 제곱이 되겠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라든가 뉴턴, 아이작 뉴턴 같은 사람들은 우주는 그대로 있다. 우주는 변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모양 그대로 있는 것이 우주다라고 주장을 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1927년도에 허블의 적색 편의와 그다음에 이제 1965년에 마이클 펜자이스와 그다음에 이제 그 윌러스 이 사람들이 발견한 그 우주 배경 복사 이런 걸로 통해서 우주가 지금은 매우 급속한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그 현대 과학 이론입니다. 근데 아인슈타인 박사는 우주는 팽창하지 않는다. 우주는 그대로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박사는 이제 자기가 이제 측정을 하고 공식을 만들다 보니까 자기 생각에는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그 데이터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그 공식상에 보면은 우주가 변하지 않고 자꾸 우주가 자꾸 변하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 박사는 우주가 안 변하기 위해서 자기가 만든 공식에다가 상수를 하나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의 그 변화를 막는 상수, 우주는 변함이 없이 그대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상수를 놓는데 이게 이제 자기는 인생 최대의 실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 아인슈타인 박사가 만든 게 맞는 거죠.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했지만은 오히려 맞는 거를 이제 공식 상수로 채용한 거죠. 그래서 그 후대의 과학자들은 아인슈타인 박사가 만든 이 그 우주 상수 이거를 이제 써먹기 시작합니다. 이 우주 상수를 근거로 해서 우주의 팽창, 그다음에 우주의 팽창 속도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거죠. 아인슈타인 박사가 주장한 내용으로는 아인슈타인이라든가 뉴턴이라든가 이런 과학자들이 특히 관심을 가지고 특히 많이 연구를 한 것이 바로 빛입니다. 이 빛이 아주 중요하죠. 우리 생명체도 빛이 없으면 죽죠. 그래서 빛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을 했는데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하다. 초당 30만 킬로미터를 달려가는 거죠. 1초에 30만 킬로미터. 그래서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가 약 38만 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달까지의 빛으로 간다면 약 1초면 똑딱 하면 이제 달까지 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나 되기 때문에 지구에서 태양까지 가는 시간은 빛의 속도로 8초가 걸리겠습니다. 8분. 태양까지는 8분, 달까지는 1초. 이렇게 되면 똑딱 하면은 빛의 속도로 달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 아폴로 우주선은 뭐 한 3개월인가 뭐 이 정도의 오랜 시간에 걸려서 이제 우주까지 날아갔죠.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 우리가 발사한 우리 그 대한민국의 그 우주선도 달까지 가는 시간이 뭐 몇 개월 이상 상당히 오랫동안 걸리는 걸로 돼 있죠. 왜냐하면은 빛의 속도로는 똑딱 1초면 달에 가지만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 가지만은 우리 인간이 이용하는 이 도구는 특히 자동차는 뭐 시속 100km, 그다음에
일반 그 여객기, 비행기는 시속 1000km 이게 평균 속도죠. 거기다가 이제 일반 그 마하 음속을 초과하는 그 전투기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그 비행기의 한 10배, 20배 정도 속도, 그러니까 초당 10,000km, 20,000km를 달려가죠. 그런데 이제 태양이 우리 은하의 중심인 중심을 공전하는 그 속도는 이제 초당 220km가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빨리 이제 태양계가 우주의 중심을 돌고 있는 거죠. 한 바퀴 도는데 2억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빛이란 것은 우주 내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항상 동일한 속도, 동일한 모습을 띠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주에서 빛보다 빠른 것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과 공간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이 공간 속에서, 시간 속에서 3차원 세계에서 살고 있는데, 시간과 공간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박사가 한 가장 큰 연구 업적 중에 하나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린 겁니다. 우리는 이제 시간은 절대적이다. 우리 100살까지 살고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오고, 그다음에 24시간은 누구나에게 다 똑같고, 그다음에 공간도 다 똑같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똑같고 하늘도 똑같고 주어진 공간은 다 똑같다라는 절대적이고 독립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은, 아인슈타인 박사는 1915년에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중력과 중력에 대해서 다시 뉴턴의 정의를 이제 바꿨죠. 그래서 중력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서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이고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이 어떤 중력에 의해서 서로 상대적이고 왜곡될 수 있고 휘어질 수가 있고, 시간이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시간이 더 늦게 갈 수도 있고 이런 걸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력이 약할수록 시간이 빨라진다. 그래서 중력이 강하면은 시간이 느려지죠. 그러니까 중력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지구를 예를 들면은 지구의 중심에서 끌어당기는 게 중력이기 때문에, 중력이 가장 강한 데는 중심에서 가까운 데겠죠. 그러니까 가장 땅 바로 위에, 거기는 이제 중력이 좀 세니까 여기는 시간이 천천히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120층짜리 아파트 맨 끝 꼭대기 아니면은 비행기 위에서, 여기서는 중력이 조금 약하겠죠. 중심에서 머니까 그때는 시간이 더 빨라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체 지구의 크기라든가 인간의 크기, 그다음에 비행기 크기 이런 거에 비해서는 이제 그 크기가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그 차이는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미미한 거지만은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 표면에 있을 때는 시간이 그나마 늦게 가지만은 지구에서 멀리 나가가지고 중력이 아주 약한 곳에 만약에 우주 공간에 우리가 있다. 그러면 시간이 아주 빨리 가는 걸로 돼 있죠. 지구에서 10년이 지났는데 저쪽 위에서는 시간이 아주 빨리 가서 한 1년밖에 안 지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주에 아주 멀리 갔다가 돌아오면은 자기 옛날에 알던 사람들은 다 늙어가지고 다 죽고 이런 SF 영화가 나오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4차원 시공간의 매트릭스를 제시를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리고 시공간 자체는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시공간은 관찰자의 운동에 의해서 공간이 팽창되거나 축소되기도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915년에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시공간은 질량, 중력에 따라서 왜곡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열린 우주는 앞으로 점점 팽창을 해서 점점 텅 빈 우주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주가 닫힌 우주라고 하면은 대붕괴가 되어서 빅크런치가 될 것이라고 보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개념인 평평한 우주는 영원히 똑같은 모습으로 우주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열린 우주에 살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주는 빅뱅 후 10의 마이너스 3초 동안에 이 10의 마이너스 3초부터 급팽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균형지수가 이제 오메가라는 균형지수가 있는데, 이 오메가가 1이면 우주는 팽창하지 않는 데 비해서 오메가 지수가 0.99999 이렇게 9가 수백만 개 되는 아주 작은 차이가
오메가 지수가 차이가 나서 우주가 팽창하게 되겠습니다. 빅뱅이 일어난 후에 급팽창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주는 등방성, 균질성이라는 가설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우주는 균질하다. 아닙니다. 우주 어딘가는 미묘한 차이에 비균질, 비합리성, 아주 작은 차이가 있게 돼 있고, 등방성, 모든 방향에서 똑같다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그렇지만은 이제 어느 부분에서는 좀 틀리다. 이런 것이, 똑같다는 것이 이제 똑같다는 것은 검증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자역학이 이제 최근에 현대 과학 이론인데, 양자역학이 가장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가 불확정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10의 마이너스 3초보다 짧은 시간인 플랑크 시간 동안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모른다는 거죠. 확정할 수도 없고, 시간이 0인 지점에 우주의 역사는 신비롭고, 그러니까 그 10의 마이너스 3초까지의 플랑크 시간대는 아무것도 확정할 수가 없고 아주 신비롭고 영원히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은 100조 개의 세포가 되어 있고, 우리 100조 개의 세포 안에는 각각 그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죠, 세포가.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이라든가 세포라는 거는 생명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각각의 세포도 각각의 생명이죠. 하지만은 세포를 구성하는 것이 원자인데, 이 원자는 생명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원자가 이제 주기율표에 의하면은 1번 수소, 2번 헬륨, 3번 리튬 쭉 해가지고 철도 있고, 26번인가? 철이 그렇고, 그다음에 구리, 알루미늄 쭉 해가지고 우라늄이 238번, 니켈 이렇게 해서 우주의 그 원자가 상당히 많은데, 이 원자들을 구성을 하는 것이 가운데 핵에 있는 원자 핵과 이제 바깥을 돌고 있는 전자가 되겠죠. 가운데 있는 원자 핵은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는데, 이 양성자와 중성자는 또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각각 3개씩의 코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코크는 또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힉스라는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주의 가장 기본 입자인 이런 작은 코크라든가 힉스라든가 이런 가장 작은 입자에 어디까지가 더 작은 걸로 쪼개져서 나눠질 수가 있는지, 그거는 아직 연구지기만은 아직까지는 원자의 핵을 구성하는 코크, 그다음에 이제 원자의 양성자는 이제 코크 3개, 업코크 2개, 다운코크 1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중성자는 반대로 업코크 1개, 다운코크 2개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에 보면은 U라고 돼 있는 것이 업코크, 그다음에 이제 D라고 하는 게 다운코크, 그다음에 이제 코크가 이제 또 C와 S가 있는데, C는 이제 참 코크, 그다음에 이제 S는 스트레인지 코크, 그다음에 이제 코크 중에 T와 B도 있는데, T는 탑 코크, B는 바텀 코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원자 핵과 원자 핵의 양성자와 중성자를 결합을 시켜서 원자 핵을 만드는 힘이 이제 매개 입자가 글루온이라는 매개 입자가 있죠. 그래서 글루온이라는 매개 입자는 양성자와 중성자를 결합을 시키는 매개 입자 글루온, 강력을 만드는 글루온이죠. 그다음에 이제 양성자와 그러니까 핵을 분열시키는 거, 방사성 붕괴를 일으키는 것을 이제 양력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청력이죠. 서로 밀어내는 힘. 이거를 하는 매개 입자도 있죠. 그래서 이 매개 입자를 우리가 Z 보선이나 W 보선이라고 부르고 있죠. 우주의 기본 입자라는 것은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입자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주에 존재하는 것만 해도 61개가 되겠습니다. 기본 입자가 61개라는 것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기본이라는 것은 좀 적어야 되는데, 우주의 기본 입자가 61개다. 너무 많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우주에 있는 61개 이외에 우리 인간이 이제 인공적으로 입자와 입자를 이제 결합을 한다든가 만들어간 또 다른 원자들이 또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떻든 지금 우주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기본 입자는 61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본 입자에 속하는 놈들이 누구냐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코크, 힉스 이런 입자들, 그 다음에 입자들이 있으면 항상 반입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량이 있는 중성미자. 중성미자는 모든 물체를 막 통과하는
입자죠. 그래서 이제 중성미자가 날아와서 지구라든가 인간이라든가의 그 물체, 몸통을 통과를 해서 반대편으로 튀어나가고 그러죠. 그렇지만은 얘네들이 질량이 없는 걸로 알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질량이 있는 걸로 밝혀진 것이 중성미자가, 우주에는 상당히 많은 중성미자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매개 입자 중에는 이제 W 입자, 그다음에 이제 뭐 Z 보선, W 보선, 보선 등의 입자, 그다음에 이제 중력자라는 거 이제 그 끌어당기는 그 중력의 힘을 말하는 거죠. 이런 그 수많은 기본 입자들이 우주에는 널려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빅뱅이 일어난 후에 이제 급팽창 인플레이션이 이제 일어나면서 우주가 커졌는데, 이거는 이제 물체가 팽창한 것이 아니라 그 우주의 그 공간, 그 빈 공간이 팽창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빈 공간이 팽창했기 때문에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이런 뭐 모든 우주의 물질이라든가 정보라든가 에너지 이런 것들은 빛보다 빨리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우주가 빛보다 훨씬 빠르게 커진 이유는 빈 공간이 급팽창 후에 이것들이 에너지와 물질로 변화된 때문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급팽창한 우주 공간의 진공은 아무튼 그 진공이라는 건 베큐um, 보이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 할지라도 기저 상태의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 공간에서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양자와 입자가 튀어나와서 요동을 치다가 또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 갑자기 결합돼서 생성되거나 갑자기 소멸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이 우주의 신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빈 공간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입자라든가 에너지들이 갑자기 나타났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어떻든 그 기저 에너지를 갖고 있다.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다. 기본 에너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와 질량은 서로 상응하므로 상대성 이론과 상충되는 모순을 갖게 되겠습니다. 현재 우주론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것들이 이제 뭐 137억 년부터 분석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시간도 너무 먼 시간, 옛날 고려짝 시간이고, 그다음에 이제 공간도 지금 우주가 너무 크죠. 우리 태양계와 같은 태양계 내에서 스스로 빛나는 별인 항성, 태양, 이와 같은 별들이 우리 은하 밀키웨이 안에만 해도 2천억 개나 있습니다. 태양이 이제 2천억 개가 있는 거죠, 우리 은하에. 그 다음에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가 또 이 우주 전체에는 약 1,000억 개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에는 은하가 거의 별들이, 항성이 막 200조 개 이상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공간이 넓은 거죠. 빈 공간도 많고, 이 우주 공간이 이제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 과학이 아무리 분석을 하고 여태까지 노력을 했지만은 시간도 너무 뭐 길어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만든 이론이 전부 다 틀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어디 100% 검증된 건 아니고,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재 상태의 능력으로 최대한 뭐 추론하고 테스트 뭐 검출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이제 다 이제 틀릴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관측 결과하고도 현실이 상이하기도 하고, 또 인간이 만들다 보니까 자신이 임의의 변수를 부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수정을 해서 지금의 우주 과학이론은 상당히 신뢰성은 부족하다. 그냥 추측할 뿐이다. 양자역학은 뭐 요새 나오는 양자역학의 뭐 양자요동이라든가 양자 얽힘이라든가 결 어긋남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11차원 공간의 뭐 끈이론, 막이론 뭐 이런 거를 볼 것 같으면은, 이게 뭐 양자역학을 보다 보면은 이게 뭐 무슨 현대 과학이론이 아니라 무슨 뭐 SF 그 과학 소설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허무맹랑한 것도 많고, 또 이 우주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외에 허무맹랑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을 볼 것 같으면은 겨우 4%만이 과시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가시물질이 겨우 4%밖에 안 되고, 우리가 모르는 물질들, 에너지들이 나머지 96%를 우주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이 거의 모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23%가 우주 물질이죠. 우주 물질은 약간 중력 작용을 하는 거죠. 끌어당기는 작용을 하는 게 우주 물질이고, 또 우주에 있는 나머지 73%가 우주 에너지죠. 이거는 이제 밀쳐내는 힘, 청력의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것이 96%, 97%, 아는 거는 뭐 1%, 2%.
그다음에 이제 그 바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그 지구에 있는 바다에 우리가 심해 속 바다는 거의 모릅니다. 지금 아주 깊은 바다 속에 뭐가 있고 어떤 생태계가 있고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거기 어떤 물질과 어떤 에너지가 작용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바다에 대해서 아는 것은 겨우 우리도 바다도 뭐 한 4% 5%밖에 안 된다. 나머지 96%는 인간이 모르는 영역이다. 그래서 현대 과학이 단지 추론일 뿐이지 그게 100% 맞는 건 아니고 바뀔 수도 있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항상 보다 더 겸손해지고 나는 모른다 라고 항상 인간이 가장 잘하는 좋은 특징 중에 하나가 호기심이 많은 거기 때문에 끊임없이 호기심을 발휘해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내고 그런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